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최후 통첩성 경고를 보냈습니다.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 시각 오늘 오전 올린 SNS에서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주요 에너지 발전 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한 건 이번 전쟁 시작 후 처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연일 요동치자 국가 기반 시설까지 겨냥해 압박 강도를 높인 겁니다. 트럼프는 또 여러 발전소를 파괴할 것이고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란의 최대 발전소는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로 앞서 이란 원자력 기구는 지난 17일 부쉐르 원전 부지에 적대적 발사체가 떨어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대이란 공격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השבוע עוצמת התקיפות שיבצעו צה"ל ו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נגד משטר הטרור האיראני ונגד התשתיות עליהן הוא נשען תעלה מדרגה באופן משמעותי. 트럼프가 이틀의 시한을 제시했지만 이란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상황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란은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단지를 공습하자 이란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핵시설 중심지를 맞불 공습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섬광 두 개가 굉음과 함께 교차하더니 거대한 불꽃을 내며 지상의 건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남부 디모나를 공격한 건 현지 시각 어젯밤. 디모나는 네게브 핵연구센터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핵시설의 중심지로 꼽힙니다. 이번 공격으로 디모나 도심에선 최소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북동쪽으로 25km 떨어진 아라드에서도 60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폭발음이 울린 몇 초 뒤 창문이 산산조각나며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소방당국은 디모나와 아라드 모두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위협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번 공격을 이란의 나탄즈 핵단지 피격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앞서 이스라엘은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단지를 공격했습니다. 양측 모두 원자력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란의 보복 공습 직후 이스라엘이 다시 테헤란을 미사일 공격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격 대상에는 이란 핵연구개발센터도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최후 통첩. 더 이상 양보나 협상은 없다. 강력한 의지를 드러낼 때 하는 말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don't want to do a ceasefire. You know, you don't do a ceasefire when you're literally obliterating the other side. در شما مردم عزیزمان ترس و یأس ایجاد کرده موجب ترک عرصه از سوی شما شده و از این طریق رؤیای تسلط بر ایران و سپس تجزیه آن را تحقق خواهد بخشید. 예, 이영종 위원 나오셨어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놓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붓겠다. 네. 그 전기 시설까지 여러 가지 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최후 통첩이란 말이 어울릴까 몰라서 저희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48시간, 시간, 네. 목표, 너희들의 시설들, 그리고 조건, 비워라. 요 세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3주를 넘어서 이제 좀 있으면 한 달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란 전쟁 쉽게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수뇌부를 참수하고 또 지금 한 달을 넘어가는 장기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미국이 이란 전쟁의 어떤 늪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마가 세력을 비롯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안팎의 위기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은
초강수의 어떤 카드를 꺼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후 통첩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은 정말 허언이 아니다. 이번은 내가 마지막 총력을 다해서 이란을 타격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김대영 의원. 만약에 자, 이란의 발전소, 특히 큰 것부터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발전소, 변전소, 배전망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서 전력망을 끊어버리면 이란은 더 이상 어떤 그 방어나 반격을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이란의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력이라는 건 사회 기반 시설이잖아요. 예.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가 되면 뭐 여기서는 이제 발전소, 변전소, 배전망 얘기를 하지만 이것과 연관된 또 사회 기반 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도, 물과 전기가 끊기면 예. 이란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런 전력 시설과 수도 시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요 교통 시설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발전소나 변전소 안 돌아가면 기차나 이런 것들도 운행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예. 없죠. 이러면 민심이 돌아섭니다. 그런 불만들이 이제 지금 이란 집권 세력에 가게 된다라면 이란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예. 이영종 의원. 근데 사실 이란도 그래?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너희들 선을 넘은 거야. 그럼 우리는 곱절로 보복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근처에 있는 나라의 뭐 시설을 공격하고 거기에 수도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기반 시설을 우리가 끊어놓겠다라고 지금 또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산이 분명한 것 같아요. 원유 생산 시설이라든가 LNG 정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격은 최대한 억제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까지도 좀 자제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이란이 좀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이 전력망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서도 이미 써먹고 있는 수법입니다. 베네수엘라로부터 싸게 기름을 공급받아가지고 발전을 하던 쿠바를 지금 중단을 시키니까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우리 석 달째 지금 원유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쿠바 전역이 지금 암흑천지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쿠바 국민들이 결국은 정권을 향해서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란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이란 국민들이 맞아요. 봉기가 일어났었죠. 반정부 시위를 통해 가지고 뭐 3만 명이 죽었다 이런 건데 이 전쟁 때문에 사실 그게 좀 감춰진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좀 이란 체제 내부에서 어떤 그런 불만들 이런 것들이 정권을 향하길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 김정영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왔다 갔다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맹국들도 이 뭐에 맞춰야 되나? 왜냐하면 휴전 안 한다. 우리 이미 이겼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군사작전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겠다라고 몇 시간 만에 얘기했다가 또 어제는 발전소 다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나토 동맹국 또 한국, 일본, 중국 들어와라고 했다가 필요 없어. 메시지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미국 말이 맞는 건지 이란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다음 그래픽이요. 지금 미국이 지상전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이 해병대원이 2,200명 정도가 탑승한 게 중동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82 공수사단도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정말 전면전 가는 겁니까?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군의 최근에 나온 이제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공격의 초점이 한 곳으로 지금 계속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군 시설이에요. 그렇게 이제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이제 일본에서 출발한 이 트리폴리함에 탑승한 미 해병대원이 빠르면 이제 다음 주 초나 혹은 다음 주 중간 정도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아마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군의 군사작전은 혹시 있을 줄 모를 이 미 해병대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 진입 작전, 이제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한
기반 조성 군사 작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 육군의 82 공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911 부대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112지만 미국은 이제 911 하면 경찰이 출동하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미 육군의 82 공수사단 외에 지금 대서양에서 지금 트리폴리함처럼 막서함이 또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00명이 더 추가로 지금 증파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의 이제 지상군이 실제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3, 4주만 걸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중동 사태 언제쯤 진정 국면에 들어서게 될지요. 누구 하나가 양보하거나 물러서야 되는데 양측이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란의 반격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란 여러 시설들이 폭파가 되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격이 처음엔 드론 정도였는데 이제는 드론이 아니라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 미사일을 숨겨놓고 있는 걸까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موشک‌هایی که تا کنون ما استفاده کردیم عمدتاً مربوط به نسل‌های اول و دوم هست. عمدتاً تولید سالهای 91 و 2 و 3 هست و در 10 سال اخیر آنچه که تولید شده ما اصلا استفاده نکردیم. 자, 센터장님. 그동안은 이란이 미국을 향해서 뭔가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인접국, 중동에 있는 인접국에다가 드론을 날려서 시설을 파괴하거나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자,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군사기지 한 4,00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데다가 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명중은 안 됐는데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 4,000km라는 것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5,500km 이상을 날아가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거든요. 4,000km를 날아갔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ICBM에 준하는 어떤 장거리 미사일의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거고요. 특히 지금 미국과 영국의 뭐 군사기지라 그러지만 미국이 이제 주로 사용하고 여기 B-2 전폭기라든가 핵 잠수함까지도 운용을 하는 인도양의 불침함모, 인도양에 떠 있는 미국의 이제 아주 핵심 전략 거점인데 이곳을 때리겠다고 시도했다. 이거는 이란이 지금 한번 미국하고 정면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시위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2,000km 미사일 이 정도 가지고 중동 지역을 위협하던 수준을 이제 넘어서 이제는 제대로 좀 미국과 또 중동, 유럽, 아시아 지역까지도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좀 이번 이 미사일 발사가 앞으로 전황을 조금 더 확산시키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걱정입니다. 김정희 의원. 세질 탄도 미사일이라고 최대 2,5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은 이미 보여줬어요. 그래서 중동이나 유럽, 아시아 일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데 사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10년 동안 만드는 미사일은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다. 우린 드론만으로 너희 공격을 뭐 계속 무력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드론만으로 충분해라고 했는데 정말 이 미사일이 지금 어디에 경납고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던 군사 시설 중에 하나가 저런 이제 탄도미사일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창고나 기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사실은 지금 이제 이란이 쏘는 미사일의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이제 하루에 한 20여 발 정도. 처음 전쟁이 발발했던 28일만 하더라도 거의 한 700발 정도를 한 번에 막 발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줄긴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발사대를 부시고 이런 창고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리한다 그래도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날아오는 미사일들이 이렇게 아픈 곳을 한 번씩 때리죠. 그러면 이게 미국이나 이스라엘 군사 성과를 냈다고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야? 아직도 이란의 미사일 전력이 살아있네.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계속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아파할 만한 곳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이란에
자폭 드론 공장을 폭격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3일과 12일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자, 그래픽이에요. 자, 이영준 센터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황에서 이란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자폭 드론입니다. 왼쪽이 3월 3일에 멀쩡했던 공장의 모습, 위성 모습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3월 12일 날 폭격을 맞아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 네. 저기가 자폭 드론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샤헤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정말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게 만들었고 각종 이제 이란전에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죠. 일단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대공 감시망, 대응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미사일과 이 드론을, 군집 드론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방어망에 이제 엄청난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데 미국, 이스라엘도 아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면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에 대응해서 이란도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미사일을 쏜 거는 물론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핵 시설까지도 타격하는 예. 이런 좀 과감한 이런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확전이 지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3주가 됐는데 확전이라뇨? 김정희 의원. 사실 북한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란은 4,000km짜리 미사일을 보여줬는데 북한은 지금 핵탄두도 있다고 하죠.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하죠. ICBM, 화성 뭐 13, 15, 뭐 17 이런 거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거리가 13,000km.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서 때릴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란, 쿠바 다음이 그 가장 골칫덩어리인 북한이 될 것인가? 근데 북한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가 됐든 미국이 됐든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핵보유국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군사적으로 성능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예. 어찌 됐든 지금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뭐 ICBM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한다 그러면 그건 아마 북한이 만약 미 본토를 향해 핵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그런 군사작전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란과는 그렇기 때문에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걱정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내일 또 우리 금융시장 또 어떻게 요동을 칠지요. 많은 분들이 밤잠을 또 설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